내 이름은 서적기 갱고. 아내 마나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3명의 소중한 딸이 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행복한 가족이다. 갱고, 도시락 챙겨야지. 아, 미안, 까먹었다. 아빠 또 까먹었네. 엄마 도시락 놓고 가면 안 되지. 미안. 덤벙대면 안 돼. 아빠 안 돼, 안 돼. 다 같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다니 너무해. 그럼 다음부터는 까먹지 마.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잘 다녀와. 조심하고. 마나는 아직 딸들이 어려서 전업주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매일 집안일뿐만 아니라 딸들을 보살피느라 바쁜데 나도 제대로 상대해준다. 좋아, 오늘도 열심히 일해보자. 빨리 돌아가서 잔뜩 놀아야지. 내 즐거움은 퇴근 후에 딸들과 노는 것, 그리고 마나와 느긋하게 대화하는 것이다. 10년이 지나도 이건 변함이 없다. 우리 부부는 러브러브다. 뭔가 괴로워. 엄마? 그러던 어느 날 마나가 쓰러졌다. 마나, 괜찮아?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 목숨에 지장은 없대. 정말이야? 쓰러졌다면서? 괜찮아. 근데 수술 때문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미안해. 일도 바쁜데 고생하게 만들 것 같아. 돈도 들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네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돈이나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 지금까지 너무 무리한 거야. 맞아. 우리는 괜찮아. 맞아. 우리가 아빠보다 똑부러지잖아. 엄마 대신 아빠를 돌봐줄게. 응, 걱정 마. 애들이 날 돌봐준다니. 똑부러진 애들이네. 그럼 부탁해볼까? 집안일도 다 맡기게 되겠지만 무리는 하지 마. 그래, 걱정 말고 지금은 푹 쉬어. 아내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수술을 성공시킬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나카지마 선생님. 아내를 잘 부탁드립니다. 나카지마 세이지 선생님은 이 병원 최고의 의사라고 한다. 그런 사람이 마나를 돌봐준다니 안심이다. 오늘도 와줬구나. 그야 걱정되니까.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먹고 있고? 늦게 자지는 않고? 괜찮아. 엄마 대신에 내가 잘하고 있거든. 에이, 나가 똑부러진 덕분에 나도 도움받고 있어. 초등학생을 의지하면 어떡해. 내 말이 언니만 의지하면 안 돼. 미안해. 우리는 매주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마나도 우리를 걱정했지만 점점 태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돼. 일이랑 집안일 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네가 걱정돼서 애들도 만나고 싶어하고. 근데 오늘은 애들 없잖아. 오늘은 부모님 집에서 재운다고 했잖아. 잊어버렸어? 어라, 그랬나? 까먹었어. 요즘 왜 그래? 지금까지는 딸을 제일 먼저 생각했잖아. 남편분 와 계셨군요. 나카지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아내가 신세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나 씨와는 항상 대화를 나누는데 즐겁더라고요. 저도 신세를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몸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화입니다. 어머, 나카지마 선생님도 참. 오늘도 재밌는 얘기 들려주세요. 매일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야 내 담당 의사 선생님이잖아. 내 상태를 신경 써주는 거야. 나카지마 선생님은 정말 우수한 분이야. 박식하고 얘기도 재밌게 잘하셔. 정말 대단한 분이라 존경스러워. 에이, 아닙니다. 겸손하셔라. 게다가 잘생기셨죠. 누구랑은 딴판이야. 미인인 마나 씨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뭔가 요즘 마나의 상태가 이상하다. 게다가 나카지마 선생님과 전보다 친해 보인다.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어. 나는 마나와 나카지마 선생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봤다. 대화 소리가 들려서 슬쩍 들키지 않게 문을 열어보자. 아이, 세이지 씨도 참. 이제 나한테는 세이지 씨밖에 없어. 나도야, 좋아해 마나 씨. 이럴 수가. 역시 둘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마나는 한동안 나에게는 저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안 돼. 바로 쳐들어가야지. 이봐, 뭐 하는 거야? 켄고? 왜 여기 있는 거야? 항상 오기 전에 연락했잖아. 네가 바람 피는 게 아닐까 해서 그랬지. 역시 맞았구나, 이 쓰레기. 그건... 남편분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이니까 소란 피우면 다른 환자에게도 민폐입니다. 뻔뻔하게 그런 소리가 나와? 남의 아내를 빼앗아 놓고, 이 쓰레기 자식!
잠깐 그만해. 세이지 씨는 당신과 달리 잘생기고 똑똑한 멋진 사람이야. 당신은 집안일도 안 하고 일만 하잖아.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나한테 떠넘기고 놀기만 하면서 항상 나한테 부담 끼치는 건 알기나 해? 그래서 이번에 입원하게 된 거잖아. 내가 언제 놀았다는 거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애들을 돌봤어. 게다가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이를 3명 갖고 싶다고 한 것도 너잖아. 나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지 말라고. 확실히 너한테 집안일을 다 맡기긴 했지만 입원하게 된 건 네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야?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쌓이는 건 나인데 대체 뭐냐고. 내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 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해?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집안일에 애 돌보기에 시부모님 상대도 해드려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른다니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이는 낳지 말 걸 그랬어. 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뭐 어때? 지금 여기 없는데. 게다가 나는 앞으로 세이지 씨를 지지하기 위해 살 거야. 너랑은 이혼이야. 그 애들의 친구도 필요 없어. 너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히 여겼으면서. 그건 이제 옛날 일이야. 앞으로 내 인생은 세이지 씨 거야. 세이지 씨는 네가 주지 않은 걸 잔뜩 줬어. 나한테는 이제 세이지 씨밖에 없어. 지금 당장 이혼해줘. 마나 씨에게 당신은 어울리지 않아. 나처럼 완벽한 남자가 어울리지. 너 같은 밑바닥은 당장 나가지 그래. 아, 다음에 올 때는 이혼 신고서를 가져와. 이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거니까 당장 이혼 신고서나 갖고 와. 그리고 이제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세이지 씨와의 시간을 방해하지 마. 바람 피운 걸 들켰는데도 전혀 용서를 빌지 않는 마나를 보고 나는 생각보다 더 충격을 받았다. 허둥대거나 사과할 줄 알았더니 바람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구할 줄이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빠, 왜 그래? 아, 미안. 괜찮아. 혹시 엄마 몸이 안 좋아졌어? 아니, 그건 아닌데. 왜 그래? 고민 있으면 말해. 내가 진짜 연하가 된 것 같네. 아빠가 그렇게 우울해 보여? 응, 엄청 우울해 보여. 엄마랑 싸웠어? 우리는 아빠 편이야. 그래? 아빠 편 들어줄 거야? 응, 엄마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라인을 보내도 답장을 아예 안 해줘. 게다가 집안일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미사키는 유치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걱정될 것 같아서 자주 사진을 보냈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어. 엄마, 미사키가 싫어진 거야? 너무 슬퍼. 미사키, 미안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희들에게 말하기는 아직 이를지도 모르지만 엄마는 우리랑 같이 못 지내겠대. 따로 살자고 하네. 아, 엄마는 바람을 피운 거구나. 레이나, 어떻게 그걸... 전에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지금 한창 좋을 때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화냈거든.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았지. 그 잘생긴 담당 의사 맞지? 엄마 최악. 넌 어떻게 바로 그렇게 눈치를 채는 거니? 아직 초등학생인데 많아도 애한테 뭐 그런 일로 화를 내냐?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 나왔어. 바람 피우는 내용의 서스펜스. 미사키도 봤어. 앞으로는 너희가 보는 TV 방송을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그보다 엄마 말인데. 레이나는 이혼해도 괜찮아. 아빠를 따라갈게. 나미도. 미사키도 따라갈래. 다들 나랑 가도 괜찮겠어? 아빠 혼자서는 걱정되니까. 게다가 엄마가 바람 피운 거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바람이 피우다니 최악이야. 우리도 화났어. 이 아이들의 상냥함과 배려심에 감동받았다. 나는 새 아이를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그래, 알았어. 나는 너희를 위해 살게. 그렇게 정했으면 이제 마나는 어찌되든 상관없다. 지금 당장 이혼 신고서에 사인해서 제출하자. 자, 가져왔어. 고마워. 이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하네.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 진짜 제출해도 되겠지? 당연히 되지. 이제 나도 가난하고 아이만 돌보는 생활과 이별하는 거야. 그러냐? 나는 마나를 말릴 수 없었지만 그건 이제 됐다. 앞으로는 딸아이 셋과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내일 태어나니까 데리러 와줘. 뭐? 내가 왜? 잔말 말고 데리러 와. 부탁이야. 당연히 무시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으니까. 뭐 보고 싶진 않았지만 어차피 여기로 오겠지. 몇 시간 후 인터폰을 연타하는 소리에 억지로 문을 열자 가방 하나를 든 마나가 시뻘건 얼굴로 화를 냈다. 아니, 왜 데리러 안 온 거야? 이건 또 뭐고?
내 짐이 왜 집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켄고, 설명 좀 해봐. 누구세요? 나야, 마나. 당신의 아내. 지금 당장 집에 들려보내줘.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는 이혼했잖아. 이미 이혼 신고서도 제출했고. 그러니까 네 짐은 버릴 거고 너를 데리러 갈 필요도 없고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을 거야. 그걸 왜 제출해? 제정신이야?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때 일단 물어봤잖아. 이혼해도 되냐고. 당연히 된다고 한 건 너잖아. 미안해. 그건 거짓말이야.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건 그 녀석에게 협박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다시 이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싶어. 이제 와서 어떻게 잘해보자는 거야? 이제 이 집에 네가 있을 곳은 없어. 그 짐은 버릴 생각이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든가. 빨리 이 집에서 네 물건을 다 지우고 싶다고. 잠깐만. 진짜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자.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역시 그 의사한테 버려준 거지? 어떡해? 얼마 전에 간호사들이 말하는 걸 들었거든. 낙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환자랑 바람을 피운다. 실력은 뛰어나지만 여자를 밝힌다고. 의사한테 환자는 좋은 바람 상대겠지. 방해된다 싶으면 바로 이별할 수 있고. 몰랐나 보네. 그 녀석은 항상 같은 수법으로 환자에게 다가갔더라. 그럼 바보 같은 수법에 걸린 너는 진짜 멍청한 거지.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안 알려준 거야? 내가 왜 너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바람 피운 건 너잖아. 속는 사람 잘못이지.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딴 남자 이제 싫어. 나의 소녀 같은 마음을 짓밟았으니까. 소녀 같은 마음? 얘 지금 뭐라는 거야? 게다가 그 자식 처자식이 있었어. 너무하지 않아? 지금 당장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 성이 안 풀리겠어. 저 자식을 가진 남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같은 말을 해놓고 뭐라는 거야? 그리고 위자료를 받는 건 나고 내는 건 너야. 왜 네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뭐? 난 안 낼 거야. 왜냐면 너랑 다시 잘해볼 거니까. 난 절대 너랑은 다시 안 만나. 게다가 만약 나랑 잘해보려고 해도 그쪽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겠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지금까지 안 들킨 거잖아? 그럼 내도 안 들키겠지. 유감이네. 이미 들켰어. 내가 아내한테 말했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바람을 피웠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나도 나카지마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거야. 그쪽도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뭐 나카지마는 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바람을 피웠으니 더 힘들겠지만. 제발 부탁이야. 나는 그냥 속은 거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용서해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진 않을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미 내 부모님이랑 네 부모님한테도 이혼한 사실을 말씀드렸어. 물론 네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부모님이 울면서 사과하시더라.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넌 본가에도 못 돌아가겠지. 뭐?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말도 안 돼, 쓰레기! 쓰레기는 너겠지. 바람 피워놓고 그런 소리를 잘 도치거리는구나. 적반하장이야. 지금 당장 재혼해주지 않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돼도 난 몰라? 그래도 괜찮겠어? 뭐? 뭘 어쩔 셈인데? 집에 돌을 던질 거야. 그래도 되겠어? 아직 대출금 다 못 갚았잖아. 기껏 산 집이 엉망이 될걸? 슬프겠지. 재혼해주지 않으면 엉망으로 만들 거야. 너야말로 그런 짓 해도 되겠어? 경찰 부른다. 경찰? 나 참 앞뒤 생각 안 하고 말했지. 바람도 나중일 생각 없이 피웠겠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오점이다. 상관없어. 경찰 부르던가. 근데 아내랑 싸워서 경찰을 부르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넌 그런 거 못하지? 회사에서도 소문나고 세관에서도 안 좋게 볼 테니까. 그래?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빨리 집에 들여보내줘. 재혼하자. 지금 당장 경찰 부를게. 뭐? 세간의 시선 같은 거 상관없어. 지금 당장 너한테서 떨어지는 게 우선이야. 세간의 시선보다 더러운 아내가 곁에 있는 게 더 싫거든. 나는 잘못한 거 없기도 하고. 잠깐, 무슨 말이야? 마나는 가방을 든 손을 붕붕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러자 손이 미끄러졌는지 가방이 날아가서 창문에 명중했다. 창문 유리가 깨졌다. 돌을 던진다는 둥 위험한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잠깐만, 방금 건 고의가 아니었어.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줘.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아이들도 내가 경찰에 체포당하면 싫어할 거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그래, 아이들은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거야. 아이들을 돌려줘. 방금까지 애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던 너를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아이들은 거의 내가 돌봤거든. 아이들은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게 뻔해. 이혼해도 친권은 내가 받아갈 거야. 넌 친권도 필요 없다고 했잖아. 필요해. 필요 없을 리가 없잖아. 내 소중한 아이들을 돌려줘. 그렇게는 못해. 게다가 네가 원하는 건 친권이 아니라 양육비 아니야? 아니거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 그보다 애들을 불러. 여기 있지? 애들한테 제대로 물어보라고. 네 말은 못 믿겠어. 다들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할 게 뻔해. 그러냐? 애들아, 너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니? 절대 싫어.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미도 싫어. 엄마 완전 싫어. 미사키도 아빠랑 같이 있을래. 뭐야? 왜 나를 배신하는 거야? 그렇다네. 친권은 내 거야. 이 불효 자식들. 누가 지금까지 키워준 줄 알아? 내가 지금 곤란해하잖아. 딸이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마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웃 민폐기도 하니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 창문이 깨졌을 때 레이나가 이미 신고한 것 같다. 정말 똑부러지는 딸이다. 곧바로 달려온 경찰이 마나를 끌고 가서 우리는 한시름 놨다. 잠깐, 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도와줘, ken고. 난 잘못 없어. 잘못 없다고. 마지막까지 그런 말을 하는 여자가 새 아이의 엄마라니.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저런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미, 미사키, 저런 여자가 되면 안 돼. 분명히 인생 손해볼 거야. 우리는 좋은 여자가 되자. 네, 알았어. 아니 잠깐만, 너무 똑부러져서 무서워. 그 후 마나는 기물파손죄로 잡혔지만 나온 후가 더 지옥일 것이다. 집 수리비와 위자료, 양육비 지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카지마도 아내에게 지금까지 일을 들켜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한다. 물론 마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위자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이야, 증거 모아두길 잘했다. 나카지마는 원장에서 잘려서 의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SNS에 내가 나카지마에 대해서 폭로한 결과 제대로 된 직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든가, SNS에 동료라는 사람이 글을 올려서 후일담을 알아보는 것도 쉬웠다. 마나와 동시에 다른 환자나 간호사들에게도 손을 댔으니 당연하지. 그 덕에 증거 사진을 찍기는 쉬웠지만 마나는 본가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다. 마나는 미인이고 몸매도 좋으니 유흥업소에서 잘 벌고 있겠지. 뭐 위자료를 갚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다음 주는 수업 참관이야. 올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신난다. 그럼 그 후에 다 같이 놀러 가자. 좋아. 어디 가고 싶어? 저녁도 너희가 먹고 싶은 걸 먹으러 가자. 나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월급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딸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다. 앞으로도 좋은 아버지로서 딸들과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힘내야지. 이름은 내가 쓸게. 서류 작성하는 건 익숙하거든. 사무직이니까. 파견직으로 접수 잘 봐하는 거면서. 이름은 요코랑 마사코고 연봉은 요코가 200만이고 내가 1000만. 반대인데? 아니 료코, 남편 차면 좀 세워줘. 뭐? 제 이름은 료코, 28살이에요. 저는 마사토와 결혼한 지 2년째예요. 오늘도 마사토의 어머님이 저를 지도하러 집에 오셨어요. 마사토, 오랜만이구나. 별일 없지? 오랜만이라니, 일주일 만이잖아. 얼마 전까지는 매일 만났으니까 일주일도 길게 느껴지더라고. 아빠도 외로워하니까 가끔은 본가에 얼굴 좀 비춰. 네네. 각본 집필은 잘 돼가? 팍팍 쓰고 있지. 이번에는 진짜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마사토가 각본을 담당한 드라마를 보고 싶다. 그런데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피곤해서 점심은 안 먹었어. 예, 료코. 전에도 말했잖니. 마사토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니까 아내가 점심을 잘 준비해줘야지. 머리에 영양이 부족해서 걸작을 못 만드는 거잖아. 죄송해요. 마사토 점심 잘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글 쓰는데 집중하느라. 일하다가 빠져나와서 마사토한테 점심 챙겨줄 수는 없는 거니? 회사랑 집까지는 거리가 있어서요. 점심시간에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또 일 핑계를 대는구나. 마사토를 밀어줄 마음이 있긴 있는 거니? 당연하죠. 마사토 책상 위가 지저분하니까 정리도 좀 해주고. 그건 얼마 전에 멋대로 정리했을 때 필요한 걸 버렸는데 그 이후로 마사토 씨가 스스로 정리한다고 해서. 하지만 조금 도와줄 수는 있잖아. 그래, 맞아. 마사토 말이 맞다. 료코, 일을 열심히 하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마사토를 좀 더 도와줘야지. 네.
마사토의 재능을 개화시키지 못하면 너는 국보급 재능을 낭비하는 거야. 마사토의 아내로서의 자각을 좀 더 가지렴. 죄송합니다. 그럼 난 가마. 내일 다시 올게, 마사토. 네네. 아, 뭐야? 웬 한숨? 내가 그렇게 마사토한테 도움이 안 되나? 도움이 되고 있지. 돈도 내주고 있잖아. 하지만 어머님은 별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도움은 되고 있지만 나도 만족하는 건 아니야. 항상 일하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서 좀 그래. 좀 더 밝은 얼굴로 돌아와줘. 노력해볼게. 마사토 씨와 처음 만났을 때 일은 아직도 기억해요. 솔직히 이런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인상이 좋았어요. 4년 전. 버스가 안 오네. 버스 항상 늦게 오죠? 네? 맞아요. 가끔 회사에 지각해요. 버스 회사에 클레임을 넣은 적도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얼굴이 어두운데 일이 힘들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았구나. 얼굴에 일이 힘들다고 쓰여 있어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꽤 좋은 회사에 무리해서 취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우수해서 따라가는 게 고작이에요. 오호. 게다가 상사가 저한테 자꾸 안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렇군요. 쓰지 마세요.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각본가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본을 쓰시는군요.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그보다 누님,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 없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 상사가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좀 더 당당하게 일해보세요.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보다 시작이 늦은 것뿐이에요. 마지막에 이기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긴다. 각본에서는 무능한 상사를 해치우는 방법으로 녹음이라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죠.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걸 녹음해서 들이미세요. 분명 상사는 얌전해질 거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볼 거예요. 녹음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이게 마사토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는 마사토의 말대로 해봤어요. 그러자 고민하던 직장 문제가 해결됐어요. 상사와 동료들이 저를 다시 받고 심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마사토 씨에게 답례로 식사를 권했어요. 마사토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마사토 씨 조언 덕분에 일하기 편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다.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의 작은 고민을 해결했다니. 우연은 굉장하네요. 운명일지도 몰라. 네? 남자친구 있어? 없어요. 아니, 애초에 사귀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예쁜데? 당연히 남자친구 있을 줄 알았어. 없어요. 공부만 했거든요. 그럼 나랑 사귈래? 운명이잖아. 저여도 괜찮은가요? 료코여서 좋은 거야. 이렇게 저는 마사토와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했죠. 각본가라는 그의 꿈을 저는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열심히 지지했어요. 처음에는 마사토도 알바를 하면서 꿈을 이루겠다며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마사토는 알바를 그만뒀고 시부모님이 집에 오시게 되면서 점점 저에게 차가워졌어요. 오늘은 각본 좀 썼어? 아니 전혀. 오늘 집에 엄마가 와서 외식했더니 어느새 저녁이었거든. 그랬구나. 엄마도 말했지만 료코 좀 더 일찍 들어올 순 없어? 항상 밤늦게 오니까 저녁 시간이 늦어지잖아. 각본가는 저녁 8시에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좋대. 그러니까 일찍 좀 퇴근해줘. 노력해볼게.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내가 찍어둔 타워맨션이야. 거기 가격이랑 장소가 적혀있어. 무슨 말이야? 네 벌이로 아파트는 좀 아니지. 나도 좀 더 넓은 집에서 각본이 잘 써질 테니까. 뭐? 갑자기 그래서 타워맨션으로 가자고? 아니, 타워맨션은 애초에 너무 비싸. 료코, 나는 장래의 거물이 될 거야. 이런 걸로 아끼면 어쩌자는 거야? 돈을 내는 건 나잖아. 그게 무슨... 반대하는 거야? 아직 좀 이른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료코, 타워맨션에 반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마사토한테 들었어. 그렇게 마사토의 꿈을 응원하기 싫은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타워맨션은 너무 비싸고. 네 연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 타워맨션을 산다고 할 때까지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도 각본 안 쓸 거야. 이렇게 저는 타워맨션을 구매하게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 이 타워맨션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여기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입주 심사에 들어갈 테니 서류를 준비할게요. 기대된다. 이제 나도 인류가 될 수 있을 거야.
타워맨션이라니 기분이 이상하네. 내가 타워맨션을 사게 될 줄이야. 오래 기다리셨죠? 이쪽이 내부 설비예요. 집은 이미 보셨나요? 네, 엄청 넓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부인 아주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나 보네요. 야근도 많고 동료들 압박이 장난 아니지만요. 인류 기업도 힘들겠네요.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남편은 집에서 각본을 쓰고 있는데 취미로 쓰는 거요. 일은 사무직이에요. 그러시군요. 각본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언젠가 영상화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입주 심사에 사용할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이름은 내가 쓸게. 서류 작성하는 건 익숙하거든. 사무직이니까. 파견직으로 접수 철거하는 거면서. 이름은 료코랑 마사토고 연봉은 료코가 200만이고 내가 1000만. 반대인데? 아니 료코, 남편 체면 좀 세워줘. 뭐? 체면 좀 세워.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입주 심사 서류에 이상이 있으면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료코, 너 뭐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 쓸 수는 없잖아. 안 들켜. 너 안 그래도 수입으로 나한테 잘난 척하면서 그럴 때는 내 체면 좀 세워주면 덧나? 잠시만, 내가 언제 잘난 척했다는 거야? 애초에 그런 건 사귈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료코, 나도 부끄럽다고. 너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나는 알바로인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그 마음을 넌 이해 못하고 있어. 미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나랑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각본을 쓰는 마사토는 충분히 훌륭하고. 뭐? 잘난 듯이 지금 누굴 위로하는 거야? 그렇게 여유 부리는 게 짜증난다는 거야. 그러려던 게 아니라. 이제 됐어. 다음 멘션 심사 합격할 때까지 난 본가가 있을게. 나중에 연락해. 잠시만. 이제 어떡하지? 여보세요? 네? 심사 불합격이요? 어떻게 안 될까요?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가 아니에요. 심사에 불합격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합격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꼭 해달라고 하시면 바로 합격으로 해드릴게요. 그럼 해주세요. 하지만 넌 그래도 괜찮겠어, 료코? 뭐가요? 갑자기 이름을 불러서 미안해. 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야. 타워맨션을 구매하면 언젠가는 아이도 볼 생각인 거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집 크기라면 분명 시부모님도 같이 살게 되겠지. 손주도 있으니 즐거운 일상이 될 거야. 보통이라면. 그렇죠. 그 일상을 상상할 수 있니? 즐겁게 친구랑 차를 마시는 그런 흔하고 당연한 일상일 것 같아? 그건 일단 입주 심사용으로 제출한 서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 정말 부부의 수입은 이게 맞아? 아니요, 제가 더 높아요. 역시 그는 각본가니까. 너는 그의 꿈을 밀어주고 있는 거구나. 네. 그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어? 아니면 당연하다는 태도야? 글쎄요. 전에는 매일 고맙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애초에 타워맨션으로 이사하는 이유는? 그건 그가 바라서? 아니면 시부모님인가? 둘 다예요. 네 의사는? 거기에 네 의견은 있니? 수입을 보니 네 업무는 상당히 힘들 거야. 지금 여기서 계약한 순간부터 당신은 정말로 일만 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는 3년 만에 그만두고 취업하겠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지. 누가 앞으로 계속 부양받을 거라고 하겠어? 차분히 생각해봐. 너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누군가에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 그걸 알고서 계약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인생이야. 스스로 정해야지. 운명은 스스로 손에 넣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에 넣은 운명은 그냥 우연이지. 그냥 우연. 오늘 하루만 계약을 맡아둘게. 하룻밤 잘 생각하고 그래도 계약하고 싶다면 내일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계약하고 바로 취소한다고 하면 여러모로 성가시거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마스터랑 만난 것도 이 버스 정류장이었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갈 건가? 네? 아니요. 죄송해요.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여자가 이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위험해. 왜요? 아니, 사실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에 어떤 여자가 여성을 헌팅하고 있었거든. 너무 집요해서 클레임이 들어올 정도야. 헌팅. 무슨 각본가를 목표로 한다고 하던데
진심으로 각본가를 노린다면 집에서 제대로 지필이 날 것이지. 각본가요? 잠시만요. 그 남자 이름이 뭔가요? 아, 미안해. 그것까진 모르겠다. 아이고, 슬슬 출발할 시간이네. 그럼 조심하렴. 버스 기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계약을 잠시 보류해달라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는 승낙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탐정 사무실로 향했어요. 여기 오므라이스 다 됐어. 우와, 맛있어 보인다. 유코의 오므라이스는 천하제일이야. 거짓말하지 마. 이거 봐. 케첩으로 하트를 만들었어. 우와, 엄청 귀엽다. 최곤데. 먹어봐. 맛있다. 5그릇 정도 먹고 싶은데. 또 그런 소리 한다.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 야호. 저기 마사토. 근데 언제 결혼해 줄 거야? 아직 일로. 응? 우리 운명이라면서. 운명이지. 하지만 내가 각본가로 데뷔할 때까지 결혼은 안 할 거야. 왜 각본가로 데뷔할 때까지 결혼 안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나랑 같이 지내기 싫은 거구나. 그런 거지? 아, 울지 마. 그건 아니야. 그냥 프로로서 결혼해서 당당하게 유코의 남편으로 지내고 싶은 내 억지야. 아, 누가 왔다. 대신 나가줘. 그래.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어머나, 울리면 안 되지. 여자를 몇 명이나 울리면 성이 풀리겠어? 누구야? 저는 마사토의 아내인 료코라고 해요. 이쪽은 마사토의 어머님이에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진짜. 유코, 이건 몰래카메라고. 어떻게 이런 불순한 짓을 하니? 너 각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여자랑 놀고 있는 거였어? 유우코 씨 잘 들어. 당신은 5명째야. 5명째? 마사토는 5명의 애인과 1명의 아내를 가진 자칭 각본가 지망생이야. 뭐? 그걸 왜 말해? 당연히 말해야지. 너 정말 생각에 있는 거니? 그럴 리가 없어. 마사토는 나보고 운명의 사람이라고. 나한테도 그랬지. 여자는 한 번은 그런 말에 속는 법이지. 그럴 수가. 웃기지 마. 지어낸 말이야. 아니, 애초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네가 버스 정류장에서 헌팅한다는 걸 알고 탐정을 고용했어. 나도 마사토랑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 그렇다는 건. 미안해 유우코. 이게 진실이야. 운명이 아니야. 그냥 우연이지. 미끼에 물고기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 입 좀 다물어. 그럼 자세한 얘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게요. 잠시만. 애초에 일부 다처가 뭐가 나쁘다는 거야? 각본가는 애인을 여러 명 만드는 게 당연하지. 세상에 이렇게 천박할 수가. 애초에 각본가의 새싹일 뿐이지. 네가 이렇게 대체 뭔데? 그럴 수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정말 한심하구나. 이제 앞으로 너한테 생활비는 보내지 않겠어. 절연이야. 그래, 바라던 바야. 될 대로 되라지. 마사토. 유코? 운명이라고 했잖아. 운명이라고 했잖아. 운명이라고 했잖아. 잠시만, 진정하라고 제발. 유코. 오랜만이에요. 어머, 오랜만이야. 후련한 얼굴이네. 타워맨션에 대한 대답을 드리러 왔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계약할게요. 그러니? 하지만 그는 같이 가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서 계약할 거예요. 그도 그의 부모님도 먼 곳으로 갔어요. 설마 당신 혹시? 아니요, 그런 짓 안 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곳에서. 그렇구나. 모르는 게 약이지. 잘 됐어. 분명 최고의 소재를 얻지 않았을까? 지필할 기운이 있다면요. 자, 그럼 계약을 해야 하니 서류 작성을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그 후 저는 타워맨션을 계약했고 부동산 아주머니와 친구가 되었어요. 저에게 마사토는 운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스스로 잡는 거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머니랑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생기고 젊은 남자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한동안 남자는 꼴도 보기 싫어요. 엄마. 나 해냈어. 내 이름은 생각국 하나매 23살. 세상은 그야말로 취업 대비관 시대. 꿈도 희망도 없다. 이것도 여기도. 뭐지? 나도 혹시 아무 데도 못 붙고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실업자? 아무리 면접을 봐도 나에게 도착하는 건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형식의 불합격 메일 뿐. 지금까지 몇 개 받았는지 한번 세보기로 했다.
나는 무려 불합격 메일을 100통이나 받은 것이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이제 끝이야. 100개의 회사에서 불합격했으니 어딜 가든 안 될 거야. 나는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거야. 동기들은 점점 취직해가는데 나만. 카나메, 밥 안 먹을 거야? 됐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먹을 자격 따윈. 무슨 소리야? 잔말 말고 빨리 먹어! 이럴 때도 배는 고프구나. 밥이 맛있어. 더 먹어도 돼. 더 먹을래. 배부르게 먹고 목욕하고 따끈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는 건 내가 본가에 신세지고 있는 덕분이다. 하지만 실업자가 되면 분명 부모님이 절망하며 쫓아다닐 게 틀림없다. 다음날 아침. 싫어도 아침은 오는구나. 이제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도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불합격 메일을 받는 것도 싫어. 하지만 휴대폰에 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이 메일 주소 기업인가? 에? 내가 또 어디 면접 갔었나? 나는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열었다. 또 불합격 메일이겠지. 이제 불합격 메일은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회피해봤자 소용없어. 현실을 직시해. 현실을 받아들여! 우와! 엄마! 나 해냈어! 세상에, 마지막에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 메일이 온 것이다. 그곳은 모니 꽃문고라는 작은 회사였다. 분명 면접 볼 때 우리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니까 연이 있으면 잘 부탁해 라고 말했던 것 같다. 아무튼 간에 이제 나도 심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해보자고! 라고 기합을 넣은 것도 좋았지만 잘 생각해보니 디지털화가 진행된 요즘 시대에 문방구, 심지어 나는 영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방구를 어떻게 팔면 좋을지 고민이 되었다. 심지어 지금 우리 회사는 유례없는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건 바로 반년 전에 초우수 영업맨이 그만두어서 회사가 상당히 혼란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제 막 입사했는데 미안하지만 널 교육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 읽어.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준 것은 대량의 파일. 우수한 영업맨이 남기고 간 매뉴얼이라고 한다. 아무리 다들 바빠서 시간이 없다지만 생신입한테 교육 담당이 안 붙는다니 이게 말이 돼? 그리고 회사 제품이랑 회사 제품의 새로운 판매 방법을 제안해 기획서를 만들어봐. 어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자유롭게 해봐. 그럼 이만. 네. 뭐 갑자기 밖에 나가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회사 제품을 철저히 공부해보기로 했다. 실제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으니 일단 창고에 잔고 좀 보러 가볼까. 그러자 판매 방법에 따라서는 꽤 히트치지 않을까 싶은 아이템을 몇 개 발견했다. 이런 곳에서 먼지 쌓이고 있다니 아깝다. 너희를 꼭 잘 팔리게 해줄게. 이건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나는 시행착오 끝에 기획서를 작성했다. 상사와 선배들도 오, 이런 방법이 있었군 라며 좋게 평가해 주셨다. 그래, 너에게 새로운 영업처를 몇 개 분담했으니 인사할 겸 그 기획서를 들고 가봐. 부담 갖지 말고 다녀와. 이게 내 첫 업무. 네,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바로 배정받은 영업처에 약속을 잡기 위해 연락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사하러 돌아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나는 절망했다. 그도 그럴 게 전임 담당자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영업원이었으니까. 전임 담당자가 전설의 유능 영업맨이라면 나는 불합격 메일만 100통 받은 신임 영업맨. 이런 신임 얘기를 왜 들어야 하나 라고 하면 끝이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오기로라도 이 일에 매달려서 힘낼 거야. 좋아, 여기가 첫 회사인가? 아니, 뭐야, 이 회사 엄청 크다. 나는 일단 약속을 잡은 시간이 빠른 손으로 돌기를 기대했는데 첫 회사가 세상에 우리 거래처 중 가장 대기업인 모니푸트였던 것이다. 아니, 모니푸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화를 걸 때도 너무 긴장해서 여기가 첫 회사라는 건 완전히 잊고 있었다. 모니푸트는 대기업 생활 잡화 체인점이다.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 문방구 전문 코너도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주 감사한 가게이다. 하지만 반년 전에 전임자가 그만둔 뒤로 발주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큰 역할을 신입에게 맡기는 우리 회사는 정신이 나갔다. 하지만 가야만 해. 실례합니다. 씹었다. 네, 무슨 볼일로 오셨을까요? 뭐니 꽃먹입니다. 영업 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사차 찾아뵈었습니다. 11시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씹었다. 제발 그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엄청나게 씹어댔지만 접수처 누님은 상냥하게 나를 인사해주셨다. 고마워요 누님. 덕분에 제 첫 영업이 흑역사로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엄청 기분 나빠 보이는 영업원이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뭐니 꽃문고의 센코쿠라고 합니다. 새 담당자가 되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에바, 지금 성수기라서 바쁘다고. 반도 씨가 아니면 상품 설명은 안 들어. 들어가. 반도 씨는 우리 회사에서 여러 번 이름을 들은 사람이다. 내 전임자인 반도 씨는 엄청나게 유능하고 미인이다. 상대를 잘 구슬렸다고 한다. 나는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신입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전박대하는 건 너무하잖아. 적어도 얘기는 들어달라고. 기획사는커녕 명함도 못 내밀었잖아. 아, 이렇게 징조가 나쁠 수가. 훌쩍거리면서 걷고 있자 눈앞에 예쁜 꽃이 피어있어서 무심코 멈췄다. 예쁘다. 어머 고마워라. 안녕하세요. 꽃 옆에 있던 건 흙이 묻은 할머니였다. 이 꽃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돌아와서 놀랐지요? 아까 실수로 물엉덩이에 넘어졌거든. 아이고, 큰일이셨겠네요. 이걸로 닦으세요. 하지만 당신의 손수건이 괜찮아요. 자고로 영업하는 몸이라면 손수계 3개는 갖고 다니라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한 장은 빌려주는 용, 한 장은 긴급용, 한 장은 예비라고 해요. 지금은 긴급용이라고 하죠. 어머나 정말 고마워요. 멋진 영업원이네요. 나는 이 정원을 벌써 몇십 년째 관리하고 있지만 꽃에 말을 걸어주는 영업원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이렇게 예쁜데 아깝네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정원을 둘러보았다. 긴장해서 몰랐는데 이 회사는 어디든 예쁜 꽃이 피어 있었다. 처음부터 정원을 봤으면 긴장이 풀린 상태로 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당신은 왜 우울한 건가요? 네? 꽃을 발견했다는 건 경치를 넓게 둘러봤거나 아래를 보고 걸었다는 거지. 이 주변 화단은 우울해서 아래를 보고 걷는 사람이 기운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심은 거예요. 당신도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저 완전 마케팅 대상이네요. 영업원인데 마케팅까지 공부하다니 대단하네. 사실은 지금 회사에 붙기까지 불합격 메일을 100통이나 받았거든요. 어느 회사든 좋으니까 붙었을 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본 거죠. 누군가에게 불합격 메일을 100통이나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부모님에게조차 아무데도 합격 못했어 라고만 했는데. 하지만 내가 우울한 것을 눈치채준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어머 그랬군요. 100번이나 지원하고도 포기하지 않다니 멋진 근성과 메탈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처럼 합격한 회사인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네요. 괜찮으면 자세히 얘기해줘요. 마침 여기에 벤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 뒤로 할머니에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했다. 할머니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어주셨다.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 기획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누가 읽어주길 바라고 만든 거지요? 아니면 이런 정은사 할머니한테 보여주기는 싫은가? 그럴 리가요. 민폐가 아니라면 부탁드려요. 어머 잘 만들었네요. 그럼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상품에 대해 알려줄래요? 자, 발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저희 회사가 제안드릴 첫 번째 상품에 대해서. 나는 이미지 트레이닝에 온 기획서 발표를 시작했다. 상대가 할머니여서 그런지 긴장하지 않고 술술 말한 것 같다. 실전. 그러니까 기업 상대로 이 정도 말할 수 있었으면 나도 조금 더 도움되는 영업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상이 저희 회사가 제안드리는 새로운 기획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어나서 짝짝 박수를 쳐주셨다. 멋진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 엄청 무서운 영업원을 만나기 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 바로 가볼까요, 생거쿠 씨? 네? 어딜요? 됐으니까 따라오세요. 나는 영문을 모르는 채로 할머니를 따라 다시 한번 모니포트의 본사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사장실? 저기 할머니! 허락 없이 들어가면 혼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사장실 의자에 앉으시더니 안녕하세요. 정원 가꾸기가 취미인 사장 반도 소노코라고 합니다. 에? 충격적인 고백에 나는 기절할 뻔했다. 누가 사장님이 정원을 가꿀 줄 알았겠냐고. 대기업이잖아. 보통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렇게 정겹게 내 얘기를 들어줄 줄 어떻게 아냐고. 회사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잖아. 내가 너무 놀라서 입을 뻐끔거리자. 사실은 나 요즘 회장이 되려고 하거든요. 내 후계자도 소개할게요. 예쁘다. 엄청난 미인. 내가 어휘력이 없는 게 분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의 딸인 간도라고 합니다. 아가씨도. 그리고 당신의 전임 영업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네? 판도. 아,
미인의 유능하고 사람 구슬리기의 달인인! 어머, 너 그렇게 불렸니? 부장이 그런 거지? 하여튼 이상한 소리만 한다니까. 아니요, 구슬리기 달인은 둘째쳐도 반도씨가 남겨주신 매뉴얼은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교육 담당이 없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때? 열정 있는 멋진 젊은이지? 기획도 멋지더라고. 생거크 씨, 딸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네? 자, 선배랑 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기획을 설명하게 되었다. 역시 사람에게 설명해보니 요령이 붙는 것 같았다. 다음부터 선배한테 연습 상대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니코트에도 우수한 영어번이 들어갔네. 앞으로 우리 담당 영어번호로 딱이야.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생거크 씨. 다음 사장에게 인정받은 거야. 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멋진 기획을 가져온 영어번을 문전박대한 건 어디에 누구야? 그게 남성 영어본이었는데 안경 썼어, 안 썼어? 쓰고 있었습니다. 타이토 씨구나. 지금 당장 여기로 호출할게. 그렇게 나를 문전박대한 사이토라는 영어본이 소환되었다. 사이토 씨는 처음에 영문을 모르는 채였지만 두 사람이 사장실과 차기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반도 씨는 모리코트 전 영어본이잖아요. 왜 우리 회사의 사장 후보로 따님이라지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건강해 보이시지만 암을 앓고 계시거든. 암이요? 그래도 초기 단계니까 수술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으니 수술 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딸에게 억지를 부려서 자리를 물려받을 시기를 앞당긴 거야. 사실은 모니코트에도 자기 후배를 키운 뒤에 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렇군요. 됐어. 내가 스스로 정한 거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알게 되자 사이토 씨의 안색은 더욱 나빠졌다. 댕거크 씨, 우리 사원이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 미안해요.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해야 했어. 그 사람 말고도 업무에 불성실한 사람이 있지 않은지 조사할 것을 약속할게요. 아닙니다. 저는 두 분이 기획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건은 꼭 계약하고 싶어요. 발주도 할 거고 돈의 10개 점포에서 당신이 기획한 패키지로 캠페인을 개최하려고 해요. 시기는 4월, 이 시기는 문방구 성수기니까. 그래도 되나요? 맞아요, 사장님. 이런 애성의 기획 따위를.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나요? 저 말 말고 이 기획서를 읽어보세요. 할머니, 아니 사장님께 질책을 받아 척 처진 어깨로 기획서를 읽는 사이토 씨. 그 후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는데 내 기획을 조금은 인정해줬다는 걸까? 생거크 씨, 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기적 같은 운으로 대량 발주를 받는 것에 성공했다. 내가 제안한 문방구 사용법은 뚜껑 달린 필통을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뚜껑은 뒤집을 수 있고 심지어 미끄럼 방지가 달려 있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니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압과 기세로 만들어서 재고가 쌓였다는 초경량 라이트. 무려 이건 잡을 수가 있었다. 아니, 진짜 대단한 듯 대체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책갈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야가 밝아지니까 자기 전 독서에도 딱 좋을 것 같았지. 그 밖에도 우리 회사에 팔리지 않는 라인업을 살펴보자 대단하긴 한데 어떻게 사용하지? 라는 상품이 많아서 내가 이런저런 수를 써서 좋은 사용법을 생각해냈다. 이것도 다 다양한 업종의 사전 지식 덕분이다. 불합격 메일 100통맨의 경험이 이런 곳에서 발휘되더니 내가 이 회사를 만난 건 운명일지도 모른다. 캠페인 당일 그리고 캠페인 첫날 나는 너무 긴장되어 사장님과 반도 선배에게 부탁해 모니푸트의 전보에 소개해달라고 했다. 매대는 학생과 신입 사회인으로 붐볐다. 그러자 잠시 후 문방구 매대 앞에 인파가 형성되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학생들이 SNS에 이 문방구 완전 대박, 휴대폰 거치대랑 필통을 합치시키는 발상 기발하다 키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다 완전 좋음 등등 사진과 함께 게시글을 많이 올려줘서 화제가 된 것이었다. 샵 모니 꽃문구가 트렌드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잘 됐네, 생거크. 네, 감사합니다, 반더씨. 결과적으로 캠페인은 대성공이었다. 우리 회사의 재고는 모두 떨어졌고 추가로 발주할 정도의 인기 상품이 되었다. 우리 상품 개발부도 우리의 기압과 기세가 세상에 인정받다니 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 후 나는 영업에서 기획 영업으로 옮기게 되었다. 기획 영업은 기존 상품 판매는 물론 이번 같은 캠페인도 제안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일손이 부족해서 새 상품 아이디어도 생각해야 했다.
뭐 말하자면 서비스에 관련된 건 뭐든 하는 상태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 덕분에 평범한 젊은이에서 SNS에서 화제가 된 기획을 생각한 사람이 되어 내 열의를 높이 사주는 사람이 늘었다. 이런저런 곳에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거나 대량 발주를 받아내는 등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감사하는 건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아이디어는 테이프 뒤에 빨판을 합체시킨 문어 테이프입니다. 책상에 잘 붙고 조금만 힘줘도 테이프를 쉽게 떼어낼 수 있답니다. 어머나 여전히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완성되면 우리 전국 점포에 두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10,000개만 예약할까? 네? 아직 시제품도 완성 안 되는데요. 맞아요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10,000개로는 부족하죠. 그 뜻이었어요? 아마 품절 속출이라는 타이틀도 중요하잖아. 그렇네. 또 하나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 선배는 순조롭게 사장님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도 선배에게 영업 노하우를 가르침받고 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셋이서 비밀의 차 모임을 가지는 것이 내 아이디어와 의욕의 원동력이다. 나는 문방구를 정말 좋아해. 아무리 디지털화가 진행되어도 문방구 문화를 남기고 싶어. 그러니까 생각 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저야말로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문방구 업계를 부흥시키기 위해 힘내겠습니다. 정말 아빠야?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내 이름은 쇼타. 대학교 2학년이다. 내가 2살 때 엄마는 이혼했다. 싱글맘이 되면서 생활이 빠듯해졌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참고로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는 모른다. 내가 물어보면 알려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걸 가볍게 물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보진 않는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혼 후 16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쇼타, 지금 잠깐 괜찮니? 엄마 무슨 일이야? 평소와 다른 어투였다. 딱 봐도 분위기가 다르다. 대체 무슨 일이지? 사실은 엄마 재혼하려고 해. 재혼? 미안해, 놀랐지? 당연히 놀라지. 근데 대체 어디서? 사실은 엄마가 결정사에 가봤어. 결정사? 그러고 보니 요즘 엄마는 꾸미고 나갈 때가 많았다. 남성을 만나러 가는 거라 그랬구나. 실은 이 사람을 소개받았거든. 그렇게 말하며 엄마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에? 이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멋있다. 그치? 타케루 씨라고 해. 정말 멋진 분이야. 화면 속 남성은 정장을 맵시 있게 입고 있어 굉장히 깔끔해 보였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미혼이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멋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타케루 씨는 은행원이야. 심지어 그 AFJ 은행에서 지점장을 맡고 계셔. 지점장? 대단하다. 은행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나는 지점장이 얼마나 대단한 임직원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적어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수입이 1,500만 원이나 된대. 지점장이 되면 그렇게 많이 받는구나. 하나부터 10까지 굉장한 사람이네. 그치? 이제 엄마도 알바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네 학비도 내주신대. 정말? 그건 감사하지만 이렇게 큰 애가 있으면 싫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다음 주 일요일에 일정 좀 비워줄래? 상관은 없는데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타케루 씨 집으로 인사하러 갈 거야. 전개가 너무 빨라. 좋은 일은 빨리 하라고 하잖아. 알았어. 맞다. 엄마 결혼 축하해. 아직 그 말은 일러. 그렇네. 엄마는 아주 기뻐 보였다. 이렇게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매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만 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나서 그런 힘든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좀 이상하네. 알바로 일하는 엄마랑 엘리트 은행원. 엄마가 타케루 씨에게 끌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타케루 씨는 왜 엄마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이게 아무래도 신경 쓰였다. 엄마는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니까 조건 없이 끌렸나 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타일렀다. 우와 대박. 타케루 씨의 집은 큰 단독주택이었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집이다. 요시카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케루 씨, 오늘 잘 부탁드려요. 이쪽이 아들인 쇼타예요. 안녕하세요. 쇼타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해 쇼타. 네 얘기는 요시카 씨에게 자주 들었어. 그러셨군요. 아이, 타케루 씨도 참 부끄럽잖아요.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멋지네요. 자, 이런 곳에서 얘기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 엄마는 타케루 씨의 집 안으로 안내받았다. 그나저나 정말 멋진 집이다. 살면서 이런 멋진 집에 들어온 건 처음이다.
자, 오늘 둘을 부른 건 앞으로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야. 좀 더 확실히 말할게. 언제 약혼하고 언제 결혼식을 올릴지 정하고 싶어. 어머, 오, 전개가 빠르다. 하하하, 좋다. 절은 뜨거울 때 쳐라 라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확실히 타케루 씨의 말은 일리가 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으니 두 분의 마음이 같아서 안심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될 정도다. 그래도 언젠가 정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선 약혼일 말인데 다음 달에 바로 입적하고 싶어. 어때? 네, 꼭 부탁드려요. 그렇게 갑자기. 왜 그러니 쇼타?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엄마도 아직 알바를 하고 있고 저도 대학이. 그건 괜찮아. 돈은 충분하니 대학도 계속 문제없이 다닐 수 있어. 그리고 귀찮은 수속은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마. 네. 좋아. 그럼 다음은 식장이야. 뭐 결혼식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 후 오늘은 어때? 난 언제든 좋아요. 오케이. 그럼 식은 어디서 올리고 싶어? 글쎄요, 오키나와라든가? 아니, 미안해요. 나도 참 욕심이 많아서. 무슨 소리야? 평생에 한 번뿐인 경험이니까 좀 더 성대하게 해야지. 그래, 괌은 어때? 네? 그런 굉장한 곳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여러 번 말했잖아. 돈은 충분하다고. 신난다. 나 해외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꿈이었어. 타케루 씨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쇼타도 괜찮지? 네, 두 분이 좋으면 저는 찬성이에요. 좋아. 그럼 잘 부탁해. 이렇게 우리는 입적 얘기와 결혼식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 그나저나 위화감이 든다. 애초에 결정사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요즘 남녀 만남이 다 이런가? 그래서 나는 결정사의 교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해보았다. 그러자 이건... 조사한 결과 개중에는 질이 나쁜 결정사도 있어서 만난 남성이 억지로 호텔에서 덮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문제만 있는 게 아닌 건 알지만 엄마는 속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어떻게 타케루 씨의 본성을 알아낼 수는 없을까? 아, 그래! 대학 선배 중에 AFJ 은행에서 근무하는 선배가 있었지.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지도 몰라. 선배, 오랜만이에요. 쇼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타케루라는 사람 아세요? 그거 혹시 AFJ 은행의 타케루 씨 말하는 거야? 네, 아세요? 회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저희 엄마 약혼자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가요? 메시지로 말하긴 힘들어. 너 비어있는 날 있어? 내일 어떠세요? 알았어. 그럼 내일 10시에 여갑 카페에서 어때?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보자. 이렇게 나는 선배와 만나기로 했다. 회사에서 유명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유명한 걸까? 그날은 타케루 씨가 신경 쓰여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안녕. 선배, 오랜만이에요. 이분은... 이 사람은 타케루 씨의 전 아내이자 내 상사인 유키에 씨야. 전 아내라는 건 타케루 씨는 이혼한 적이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유키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타입니다. 저 가능하면 유키에 씨의 얘기를 녹음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래, 물론이지. 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음성을 녹음하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 타케루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자 유키에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쇼타, 솔직히 말해서 타케루와 결혼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 유키에 씨는 타케루 씨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유키에 씨는 타케루 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타케루 씨의 바람이 발각되었다. 그때 타케루 씨는 매력 없는 네 잘못이야 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심지어 밥이 맛없다, 집안일을 대충 한다라는 등 실컷 불평을 늘어놓아서 유키에 씨도 결국 반론했다. 그러자 네 잘못이지. 건방진 소리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 한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유키에 씨는 심신 모두 피폐해졌다. 결국 타케루 씨와의 결혼 생활은 3달 만에 파탄났다고 한다. 타케루 씨의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더 있나요? 그래, 사실 타케루 씨는 한 달 전에 해고당했어. 네? 하지만 지점장이라고. 지점장? 그럴 리가. 그냥 평사원이었어. 아니, 저는 분명히 지점장이라고 들었어요. 그건 타케루 씨의 거짓말이겠지. 말도 안 돼. 근데 왜 해고당한 거죠? 타케루 씨는 회사 돈을 횡령했거든. 선배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AFJ 은행은 출근할 때 사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타케루 씨도 교통비를 받았다고 한다. 타케루 씨는 전에 출근에 편도 2시간이 걸렸는데 중간에 근무지 근처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금액의 교통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부정행위다.
그 밖에도 회사 경비로 클럽을 가거나 사원들과 육체관계를 가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또한 주의를 주면 화가 나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성격이라고 한다.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사실이야. 쇼타. 이건 억측이지만 불쾌해하지 말고 들어줘. 아마 네 어머니는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타케루 씨가 엄마를 속일 이유도 없잖아요. 왜 엄마를... 그건 타케루 씨의 인간성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야. 삐뚤어져 있다니 대체 무슨... 타케루 씨는 남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결혼 직전에 차여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타케루는 삐뚤어진 사디스트라고 해야 되나? 삐뚤어진 사디스트. 좋다. 네 어머니가 타케루와 결혼하는 건 무조건 막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다지만 아니에요. 일단 엄마에게 말해볼게요. 이렇게 나는 유키에 씨랑 선배와 헤어졌다. 엄마한테 말해본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엄마가 믿어줄까?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일이니. 결국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봤지만 예상대로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긴커녕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니? 라고 혼나버렸다. 이대로는 엄마가 결혼해버린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때 그래! 탐정에게 부탁하자. 라는 방법이 떠올랐지만 탐정에게 의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탐정의 의뢰비는 대체 얼마 정도일까? 그 생각에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20평 미만 집을 조사하는 건 5만에서 6만엔 정도라고?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 중에 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탐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 어떻게 할지 고민한 끝에 싼 가격에 의뢰를 받아줄 것 같은 탐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자 어디 보자. 아주 싸게 의뢰 가능? 거기에는 싼 금액으로 조사해준다는 광고 사이트가 있었다. 이 탐정에게 부탁하면 싼 가격으로 조사를 받아줄지도 몰라. 근데 수상하다. 싸면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트를 잘 보자 탐정의 프로필이 실려 있었다. 탐정 프로필. 20년 전에 집에 불이 났다. 불타는 집에서 아들을 구해낼 때 큰 화상을 입어 생사를 내맸다. 그 후 장기간 입원해야 돼서 이혼하게 됐다. 이혼 후 아내와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찾기로 했다. 그 일을 계기로 탐정의 길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때 나는 내 어릴 때가 떠올랐다. 사실 우리 집도 화재에 휘말린 적이 있다. 그때 아빠가 구해줬지. 근데 왜인지 엄마는 아빠랑 이혼했단 말이지. 탐정의 이름은 타케다 히사시. 내 성도 타케다고 아빠 이름은 히사시였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연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탐정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네, 의뢰이신가요?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네, 엄마가 조만간 결혼하는데 그 상대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그 증거를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참고로 상대 남성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그게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격이 삐뚤어진 점이요. 참고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요시카예요. 요시카. 저기 죄송해요. 아까부터 왜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사적인 일이라 죄송하지만 이혼한 아내와 이름이 같아서요. 그리고 내 아들도 너와 비슷한 나이거든. 그렇군요. 내 친부의 정보와 이 탐정의 프로필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설마 나는 히사시 탐정님의 얘기를 듣다가 진상을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죄송한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엄마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드렸다. 요시카잖아. 설마. 그래, 분명해. 이걸 봐주겠니? 탐정님이 그렇게 말하며 가져온 건 액자였다. 말도 안 돼. 이건... 그 액자 속에는 엄마와 나로 보이는 아기가 있었다. 이 사진은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와 셋이서 찍은 거야. 정말 아빠야? 그래, 내가 네 아빠다. 그날의 화재. 상당히 큰 화재여서 소방대도 소화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만약 그날 아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 나야말로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나는 조사에 관한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정말 물어보기 어렵지만 뭔데? 뭐든 말하렴. 왜 엄마랑 헤어진 건가요? 잘 물어봤어. 이걸 보렴. 그렇게 말하며 히사시 씨는 팔을 걷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화상 흉터가 남아있었다. 너를 구할 때 큰 화상을 입었거든. 당시 실려간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였어. 그렇게까지 저를... 그런 각오로 구해준 거였다는 걸 난 지금까지 몰랐다.
정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아니,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큰 화상을 입고 생사를 헤맸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지. 그건 너와 요시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어. 그럼 왜 이혼하게 된 건가요? 그건 화상으로 엉망이 된 나를 네 엄마가 간병했기 때문이야. 요시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힘들었을 거야.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하기로 한 거지. 하지만 엄마는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한테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어. 당시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간병했거든. 게다가 네 육아도 있었지. 잠도 거의 못 잤을 거야. 그랬군요. 하지만 아내가 싫어진 게 아니야. 아니, 지금도 사랑해. 그런 아내가 남자에게 속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속고 있는지는 아직... 알았어. 그럼 네 어머니, 아니 요시카에게 내가 얘기할게. 예상하지 못한 급전개. 그리고 히사시 씨, 아니 아빠가 엄마를 설득하려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해 일주일 후 아빠를 집으로 데려왔다. 일주일 후. 엄마, 어머 좋다. 늦었구나. 오늘은 엄마랑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 갑자기? 어떤 사람이니? 들어오세요. 요시카. 여보? 오랜만이야 요시카.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하자 엄마와 아빠는 울면서 서로 껴안았다. 타케루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래, 유감이지만. 내가 녹음한 음성과 일주일 동안 아빠가 독자적으로 모은 정보를 엄마에게 보여주자 엄마도 사실을 받아들였다. 알았어. 나 타케루 씨한테 결혼을 거절한다고 말하고 올게. 타케루 씨는 폭력적이다. 엄마가 결혼을 거절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우리는 타케루 씨 집 밖에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다.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서둘러 타케루 씨와 엄마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러자 이 자식이 너 뭐하자는 거야? 그만둬! 젠장 이거 놔! 쇼타 경찰에 전화해! 세상에, 타케루 씨는 엄마가 결혼을 거절하자 격노했다. 우리가 달려들었을 때는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다. 범행을 인정한 타케루 씨는 폭행으로 체포당했다. 전에 근무하던 은행에 돈을 횡령한 데다 이번에 체포당한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타케루 씨를 소개한 결정사가 엄마에게 사죄하러 왔다. 타케루 씨는 여러 결정사에 등록해서 엄마에게 한 것과 같은 짓을 반복했다고 한다. 게다가 타케루 씨의 집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쉐어하우스로 빌린 집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다. 한편 아빠는 엄마에게 프로포즈했다. 엄마는 조금 고민했지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사실은 엄마도 계속 아빠를 잊지 못한 걸지도 모른다. 아빠를 잊기 위해서 타케루 씨 같은 놈이랑. 아니, 이제 타케루 씨는 그만 생각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드디어 3인 가족의 행복을 손에 넣었으니까.